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월부터 아산병원 산부인과에 근무하게 된 최민철이라고 합니다. 여러 환우분들과 가족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난소암 파트를 맡았고요. 최신 지견을 준비해 봤습니다. 앞서 다 설명하신 내용이라 좀 반복해서 하면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난소는 여기 조금 색깔이 흐린 핑크색으로 양쪽 있습니다. 남자처럼. 그리고 난소암은 난소에 발생한 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는 그 결론은 나팔관에서 일부의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난소 끝에 와가지고 난소암이 생기는 것 같다. 특히나 난소암 중에 가장 흔한 게 상피성 난소암이고 거의 90%를 차지하는데, 그 암 계열은 그렇게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금은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난소암 돼 있고 옆에 나팔관 암도 돼 있고 그리고 복막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계열이 다 같습니다. 기원도 같고, 그래서 진단 치료도 똑같이 해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막암인데 왜 난소암 환자랑 똑같이 치료하냐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기는 똑같습니다. 난소에만 있으면 1기고 그게 골반에 좀 퍼졌으면 2기, 그리고 골반을 넘어서 상복부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임파선에 갔다 그러면 3기, 그리고 멀리 간이나 폐에 전이가 됐다 그러면 4기, 이렇게 진단이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초기 난소암이 많이 없습니다. 요거는 요 암의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1기가 좀 대부분 많고 2기, 3기, 4기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경향인데, 난소암 같은 경우는 아무리 꾸준히 검사하고 검진하고 1년에 한 번씩 검사 다 했어요 이렇게 해도 그걸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난소암은 발견됐다면 일단 3기, 복수가 찬다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안타까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진짜 검진을 나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고 검진센터 가고 난 너무 잘했는데 6개월 있다가 갑자기 복수가 차고 전 3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그거는 요 상황 때문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기는 거의 10명 중에 1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1기, 2기하고 3기, 4기 진행성 난소암의 치료에 대해서 좀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초기 난소암은 수술 잘 해드리고 필요한 경우에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치료가 되겠고요. 초기 난소암의 병기 설정 수술은 경부암하고 크게 다르진 않는데, 자궁하고 난소 나팔관, 그리고 임파선, 대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충수돌기, 맹장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절제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기 수술 후에 보조 항암 치료,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초기 난소암이 항암 치료를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표준 치료제는 약 이름이 나와 있긴 하지만은 파크리탁세라고 카보플라틴이라고 하는 기존의 우리가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것을 표준 치료라고 쓰고, 보통 3주 간격으로 6번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개 다 주사제고요. 하루에 맞고요. 약제의 과민 반응이 파크리탁셀이 초반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외래 항암도 가능해서 원내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외래 항암으로 하고요. 카보플라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엔 괜찮다가 나중에 재발해서 6번, 7번 이렇게 맞을 때 과민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 편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초기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 그러니까 한쪽 난소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게 난소암 같은데 한데 환자분이 막 20살, 30살이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앞서 말씀드린 자궁 절제하고 난소 띄고 이래버리면은 바로 가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분에 한정해서, 아까 1기가 굉장히 드물다고 했는데 그런 분 중에서도 젊으신 분들, 나이가 좀 어린 분들한테는 멀쩡한 난소 하나 살려놓고 그리고 자궁 살려놓고 나머지 수술 다 하고 필요하면 항암 치료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력 보존하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기, 4기 우리가 진행성이라고 부르는 난소암의 치료인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앞서 말씀드린 그 상황인데요. 배 안에 복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폐 쪽으로 흉수가 올라가게 되고, 간 옆에 보면 거기에도 좀 종양이 있고요. 비장 옆에도 좀 있고,
장 주변에도 좀 있는 것 같고, 오른쪽 상단 이게 패시티인데 복막 파종이라고 배 안에 그냥 안 좋은 것들이 쫙 퍼져 있는 상태가 3기, 4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성 난소암의 치료라고 해서 앞서 1, 2기의 치료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습니다. 똑같아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해주고, 차이가 있다면 유지 치료해주는 게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치료 전략이 조금 다른데 선행 항암 치료라는 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수술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앞서 이 상황에서 보통 배가 불러서 오시면은 한 달 정도 식사 잘 못하시고 살 빠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저하돼 있는데 그 상황에 바로 수술을 하면 저희가 대여섯 시간 수술을 쉽게 견디시긴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수술 자체로 이걸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그래서 진단 당시에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암 수술을 견디기 힘든 그런 상태일 경우에는 이 항암 치료를 보통 6차례 하니까 2~3차례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암의 크기도 좀 줄이고, 오히려 항암을 여러분들은 하게 되면은 컨디션이 더 좋아지거든요. 항암할 때는 힘들지만은 그 이후에 식사도 잘하시고 하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이때 수술은 간격 종양 감축술이라고 하는데, 여튼 수술은 좀 나중에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항암 치료 다시 해드리고 그 다음 유지요법 하는 거, 이렇게 2가지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팩이라고 하는 수술 중 온열 항암 관리 요법은 뒤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하나 드는 의문은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환자 한 분이 이 2가지를 다 경험하실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게 낫냐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최신 지견은 아닙니다. 2010년도에 발표된 거니까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바로 수술한 거 아니면은 항암 치료하고 나서 간격 종양 감축술을 한 두 환자분들을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시간 잘 안 잡혀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안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신 지경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존 커브를 몇 가지를 계속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법은 간단한 게 요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뭐 2년, 4년, 10년 이렇게 있고, 세로축이 생존에 관한 내용이어서 커브가 위쪽에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시고 재발 안 하고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성 난소암의 수술은 앞서의 그 초기일 때 병기 설정 수술에다가 필요하면은 간도 일부 뛸 수 있고요. 간전이가 있다면 비장에 전이가 있다면 비장도 뛸 수 있고요. 장에 있다면 장도 절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범위가 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어쨌건 암 덩어리를 눈에 보이지 않게끔 제거를 해주는 게 이 수술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그럴수록 좋고, 암의 크기가 그러니까 잔여 종양이 적을수록 환자의 예후가 향상되는 것을 그 전의 연구 결과에서부터 계속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진행성 난소암 수술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하이팩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수술장에서 일단 보는 그러한 사진이고, 모식도가 요 밑에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열 교환기라고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도를 계속 맞춰줘요. 41도에서 43도로 세팅을 해놓으면 여기 있는 용액이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용액은 한 3리터 정도 되는 것이고 거기는 항암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좀 달궈서 배 안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계속 그걸로 관류시켜서 씻겨내는 겁니다. 혹시 모를 잔류 종양을 잡아내기 위한 목적인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한다고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 좋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갖고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생존 커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위에 있으면 제가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에 이 빨간색이 하이팩을 한 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수술에 다 적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난소암 치료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선행 항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그 경우, 간격 종양 감축술을 할 때 하이팩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생존율 차이를 보인다고 한두 건의 대규모 연구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잘 해드리고 보조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진행성 난소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클리닥셀 카보플라틴을 기본 표준 약제로 쓰고요. 거기에 베바지주맙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3주 간격 6차례 시행하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술, 항암 치료 이런 치료가 끝나면은 3기 아니면 4기인 난소암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완전 관해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관해라고 하는 거는 CT를 찍어도 암이 없고 종양 수치도 정상이고 이런 경우를 완전 관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이 완전 관해로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또 대다수의 환자가 재발한다는 게 난소암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는 애시당초 3기, 4기라는 거이기 때문에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 억제하기 위해서 표적 치료제를 이용해서 유지치료,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주로 쓰는 약제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최초로 나왔던 표적 치료제가 이 베바지주맙이라고 하는 아바스틴이 되겠는데 이거는 신생혈관 억제하는 그런 기전을 이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먹는 항암제, 림파자, 제줄라, 올라파립, 니라파립이 성분명이 되겠고요. 여기는 모든 환자한테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브라카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 아주 말도 못하게 큰 차이가 나는 효과를 보이고요. 니라파립 같은 경우에는 HRD라고 하는 표적이 있을 때 또 효과가 있고 그게 없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베바지주맙이라고 하는 거는 주사제다. 그리고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새로 생기는 그런 혈관을 억제하는 기전을 이용한 것이고 이게 좀 옛날 발표긴 한데요. 이 빨간 게 베바지주맙이 들어간 그러니까 수술 항암 치료하고 베바지주맙이 유지치료로 들어갔을 때 특정 환자군에 있어서 소폭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근데 이게 통계적인 차이는 확실히 보였었거든요. 그 특정 환자가 4기인 환자 아니면 잔류 종양이 1cm 이상 남은 환자 분들에 한해서 이런 효과를 보인다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2016년 이때부터 해서 3.4개월의 재발에 대한 이득이 있다고 해서 급여로 지금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파프 억제제입니다. 이거는 브라카 뮤테이션 있는 환자 아니면 HRD 있는 환자에서 특히나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왼쪽에 브라카 변이가 있는 환자의 생존 커브인데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약을 안 드신 분들은 21%를 남기고는 다 재발하셨고 드신 분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재발 안 하셨고 이 차이만 해도 꽤 있고요. 평균적인 재발에 대한 생존 기간이 14개월하고 56개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2배 이런 레벨이 아니고 수치를 봐도 67% 재발을 안 시키거나 재발을 지연시켰다. 그래서 난소암, 나팔감, 복막암 환자분들 유전자 검사한다고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해서 이게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뭐 급여도 다 되는 약이고 그리고 또 다른 약은 HRD라고 하는 표적을 가지고 검사를 한 건데 여기도 11개월하고 24개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49% 재발을 지연시키거나 재발을 좀 안 시켰다라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 약제를 유지치료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지치료인데 그러면 이 좋은 약들이 있는데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바로 이 연구인데요. 파프 억제제하고 베바지주맙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제를 같이 유지치료했을 때 생존 커브입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21개월하고 60개월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통계로는 55% 재발을 덜 시키더라.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 저희는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1차 치료는 잘 했고 이제는 재발한 난소암의 치료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재발했을 때 기간 보통 6개월 단위로 나누는데 6개월 전에 재발 아니면 6개월 후에 재발. 그 재발을 한 군데 했냐, 여러 군데 다발성으로 있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2차 수술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또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아니면 수술 안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다양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최신 지견이니까 최근에 추가된 약제들,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는 최신 약제들, 면역 항암 치료하고 앞서 말씀하신 항암 약물 적합체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 관문 억제제인데요. 키트루다하고 옵디보라는 약을 난소암에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기전은 앞서 강옥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특정한 약물을 투여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항체만 투여를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잡아 죽이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면역 관문 억제제는. 근데 결과가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보면은 앞서는 그래프 자체가 좀 달랐는데 지금은 이 환자분들 자체가 재발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하다 보니까는 재발에 대한 평균 생존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나옵니다. 키트루다 2개월, 옵디보 2개월. 근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약물 치료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효과를 못 봐요. 10% 20%. 근데 그 환자분은 효과가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어떤 분들은 완치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 약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관문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효과 있는 분들은 MMRD라고 그 표적이 있는 분들은 10명에서 한두 명이 4명에서 5명까지 올라가거든요. 치료 반응률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갖고 이 약제를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ADC인데요. 항체하고 약물 접합체. 앞서 트로이의 목마라고 우리 강옥조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건데 이 약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이라면 이상적입니다. 보통 이 항체 자체가 약이 됩니다. 항체 자체가 약물이 되고 하는데 이 ADC 같은 경우에는 항체는 페이크고 가짜고요. 실제로는 옆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독성 항암 물질들이 역할을 하는 건데 항체다 보니까 항체가 결합해야 될 항원이 필요하고요. 그 항원 자체는 암세포에만 특별하게 많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잘 없고 암세포한테만 과아 발현된 항원, 허투, 트랍토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거기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 놓고 투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는 바보같이 모르고 그거를 자기 세포 안에 들여놨다가 이게 항체가 분해되고 하면서 독성 성분이 나와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아이디어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약제를 난소암에 쓸 수가 있는데 다른 암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 경부암처럼 NO2가 대표적입니다. 여기는 허투라고 하는 표적에 대한 항원, 항체하고 표적 접합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 허투가 과발현된 재발성 난소암한테 치료했을 때 치료 반응률이 63%입니다. 앞서 면역관문 억제제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긴 6명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 자체는 이 표현만 된다면 허투가 있다라고만 한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재발에 대한 저기가 2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허투가 3 이상으로 과발현됐다 1년이 넘습니다. 12개월까지 재발에 대한 게 나오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약제라고 할 수 있고 아마 여기도 처방 받거나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제는 아직 도입되진 않았습니다. 내년에 아마 도입된다고 하는데 폴레이트 리셉터 알파라고 하는 표적을 위주로 만든 ADC인 모베투피마브 소라부텐신이라는 약제인데 요거를 재발성 난소암 환자한테 적용했더니 재발에 대한 건 2개월 그리고 최종 생존에 대해서는 4개월 정도 이득이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도 알려져서 외국에선 미국에선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조만간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희 환자분들한테는 더 많은 그런 약제들이 희망적으로 들어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요 이미 소장님하고 김정욱 교수님이 다 말씀해 주셔갖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수치니 뭐니 그래프니 했지만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저희는 어쨌든 이러한 여러 데이터들 최신 자료들 해서 어떻게든 환자분들한테 최선의 치료로 할까 그것만 궁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믿어주시고 그리고 이분은 제가 오늘은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10년 넘게 보는 난소암 환자분인데 3번, 4번 재발하셨는데도 이렇게 해맑게 계세요. 재발했을 때 물론 고민하죠. 하지만은 집에 가실 때는 그 아까 김정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분하고 같이 가서 저녁 드시고
그냥 다 털어버리고 다음에 어려울 때 또 웃는 얼굴로 오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뭐 그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음식, 좋은 고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로 AI로 좀 그림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음식을 되게 형편없게 풀떼기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고기 드셔도 됩니다. 입에 땡기는 게 가장 좋은 음식이고, 그리고 공기도 이게 숲속에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분들과 함께 있는 그게 좋은 공기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